오늘 영어는 그동안에 이제 백삼쌤이 수업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예비고1 수업 때부터 새롭게 모신 분입니다. 이 선생님은 대치 2강, 종로, 메가스터디, 이투스 국내 학원 중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학원에서 오랫동안 고3들 재종반을 하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신 분이고요. 안씨들이 고집이 세지 않나요? 그죠? 네, 안종률 선생님입니다. 모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파워포인터는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에 서셔야 저 화면에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대기하다가요.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고집 별로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숭실고 학부모, 숭실고 손 한번 해주시겠어요? 삼정고 지원이죠, 지원. 지금 저희가 예비고이죠? 네.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제분 중에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해 있는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지 않네요. 혹시 그럼 큰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가요? 고2. 고2인가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예비고이인가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시겠네. 저희가 저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요. 둘째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둘째한테 가장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제가 시험 대비를 한번 해줬습니다. 제가 바빠서 거의 못 가르쳐 주다가 한번 봐줬는데 얘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100점을 맞았는데 이 아이는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좀 거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친구 제가 가르치진 않습니다. 다른 학원 보내고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강제했을 경우에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무리가 되어서 그냥 학원을 보내고 있고, 다만 이번 중간고사 때 본인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3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빠랑도 좀 하자. 저를 안 믿고 그냥 학원 선생님만 따라갑니다. 이제는 너가 그걸 못 지켰으니까 내가 돕겠다. 내가 개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학교랑요, 고등학교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어머님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했는데 거의 다 이런 분일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도 영어를 못해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은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루트가 있어요. 어렸을 때 첨단화학원 가고, 그다음에 가고,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 90 몇 점 하니까 잘하는 줄 알죠.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면요, 이제 엄청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일단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죠. 자, 일단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은 천지 차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는 고등학교 요구되어지는 학습량, 혹은 내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10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레벨 3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시험은 거의 10 정도의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멘붕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엉켜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 천지 차이에 따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숭실고, 선정고 오늘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숭실고 따로, 선정고 따로 같이 하지 않고요. 이유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덥죠? 덥겠습니다. 원장님? 네. 죄송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약간 소금 느낌이 있어요. 앞에 선생님들이 15분 하고 나가야지, 20분 하고 나가야지. 또 1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기다렸는데 너무 부럽네요. 자, 숭실고랑 선전고랑요 따로따로 가지 않고 같이 그냥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혹시 필기하실 준비 되셨어요? 거기 이거 받으신 거 보시면요. 이면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뒤쪽인가요? 네. 따로따로 설명하면 얼굴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사진 얼굴에 붙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어서. 다른 하셨으니까 선생님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이렇게 덥죠? 근데 벗어도 되나, 진짜? 네, 벗어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안경이 끼고 있었어요. 아, 참. 저는 안쪽 이렇게 덥줄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한 10가지 항목에서 그 학교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적으세요. 첫 번째는 난이도예요. 난이도.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맞춰보세요. 숭실은 뭐가 무섭냐면 예측 불허입니다. 난이도가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 중간고사 난이도 조절 실패로 기말고사 때 좀 어렵게 내야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등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심할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고1 수준의 문제를 냈어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는 고3 수준의 문제를 내요. 엄청난 거죠. 받아보면 충격받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나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서술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술량이 없으니까 그날 뭐 신내림이 있으면 아이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숭실고는 등락이 예측 불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선정고는 예측 가능합니다. 난이도를 그래프로 얘기하면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학년별로 꾸준히 어려워집니다. 다음 두 번째, 부교재예요. 적으십시오. 2번, 부교재의 임무. 제가 이걸 둘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부교재 임무인데 선정은 부교재가 없습니다. 선정은 부교재가 없으면 애들 공부하기 편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머리를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볼 건 없는데요.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다음 부교재 숭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는 조금 속상한 게 부교재 채택을 할 때 과연 정말로 아이들의 점진적 실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정도로 교재 터무니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애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중학교 수준의 어휘력을 갖고 있는데요. 채택한 어휘 교재는 고3 애들 최상위권 말고 최상위권 애들이 보는 책 중에 워드 마스터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죠? 그 책 수능표는요. 수능표는 뭐가 문제냐면은 표제어는 쉬운데 예문이 어렵습니다. 그럼 학교 어휘 시험이 표제를 내느냐? 물론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정 2점밖에 안 돼요. 그럼 배정 센 건 어떻게 되느냐? 문장 안에 끼워 넣습니다. 큰 문제예요. 아이들 정말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휘력 생각하면요. 숭실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숭실고는 부교재가 화려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EBS 교재 씁니다. EBS 교재 중에 수능에 간접 연계된 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수능에 연계된 교재들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3학년 수준 아니면 2학년 최상위권 아이들이 쓰는 책을 부교재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 활용되는 건 어머님도 아실 거고요. 부교재 얘기 거기까지. 선정고는 학교에서 주는 몇 장의 휴가옷이 있는데요. 그건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시험과는 달리 고등학교 시험은 수능 유형들은 뭐 유형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빈칸 추론 이런 거, 문장 삽입 들어보셨죠? 글의 순서, 어법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이제 뭐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숭실고는요. 숭실고는 올곧게 하나의 유형만 고집합니다. 뭘까요? 어휘입니다. 어휘. 금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휘 배점은 32점 정도 됐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배점이 4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어휘 유형이 45점이에요. 근데 단어가 쉽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숭실고는. 그럼 선정고는 세 가지 유형이 주가 됩니다. 세 가지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삽입, 어법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한 40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적절한데 이제 문제는 자, 제가 항목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두 개를 다 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기 묻어 있습니다. 자, 적으십시오. 서술형. 그거 들어보셨죠? 서술형. 네, 서술형. 서술형이 뭐예요?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 어머님들은 주관식 잘하셨어요? 약간 딱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숭실고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충분히 어려워요. 어휘들이 고3 쓰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다음 숭실고 지문 중에 장문은요. 긴 문장이 있거든요. 긴 지문은 B4 사이즈의 한 변을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추론 문제로 내는데 선택지가 영어가 나와요. 중학교 때 그냥 재미있게 해맑게 살았던 아이들이 일단 이제 그거 딱 보면은 이건 뭐지? 이건 다른 나라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런데 서술형은 숭실고는 없지만 그 어휘 자체의 난이도가 서술형의 그런 파워를 대체하고 있고요. 어려움을 대체하고 있고. 선정고 서술형 7문항 나옵니다. 7문항 35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5점. 그 나머지 65점은요. 수업 열심히 듣고 학원 가거나 혹은 안 가도 그 65점 근처에까지 가요. 근처까지는.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뭐냐?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럼 선정고 서술형이 어렵냐?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냥 무난합니다. 다만 숭실고가 서술형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죠. 선정고는. 자, 그런데 선정고 서술형 문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서술형 문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완전히 뭐 하나의 뭐라고 하나요? 좀 완전히 편중되어 있어요. 뭐냐면 문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법에 혹시 여기 선정고 직원분 계시나요? 문법에 환장하시는 분들 같아요. 어머니들 수능에서는 문법이란 말 안 쓰고 어법이란 말 쓰거든요. 몇 문항 나오는지 아세요? 수능에서는? 한 문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의 2점이에요. 배점. 3점도 아니에요. 대세가 어법은 많이 중요하지 않게 가는 분위기인데 하긴 수능은 절대평가니까. 하지만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어찌됐든 변별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형이 보통 변별력인데 선정고는 그 7문항의 출제 경향들이 그냥 다 문법에 꽂혀 있어요. 문법에 꽂혀 있다 하면 어법과 문법은 다른 겁니다. 어법은 맥락에서 맞게 쓰는 것을 묻는 거고요. 문법은 아시죠? 문법하면 어머니들 뭐 생각나십니까? 뭐 소문, 종합영어 뭐 이런 기억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니 아이들은 또 한 번 멘붕이 되죠. 선정고 시험은 대체적으로 무난한데요. 서술형이 다 문법에 꽂혀 있어요. 그럼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문법은 총정리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법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신 문제 지문의 길이. 자, 여러분 지문의 길이라고 적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빼버려서 몇 번 항목인지를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문의 길이는 숭실고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불허예요. 짧을 때는 짧은데요. 그냥 2학기 딱 건너뛰고 나면 엄청 길어집니다. 3학년 정도 같아요. 그다음 선정고는 적절합니다. 선정고는 적절하고요.
자, 제가 너무 이렇게 불안감 조장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숭실 이퀄 복합라고 적으시면 돼요. 제가 관리 안 좋아하는 부피는 자, 여기 있어서 여기다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숭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삼정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볼까요? 여기 욕하시면 안 돼요. 문법입니다. 선정은 오로지 문법입니다. 가르치는 저나 혹은 학원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저희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 데다가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이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고3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힘든 게 저겁니다. 숭실은. 선정은 이제 문법이 치우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법에 치우쳐 있으면 그건 선수들인 저희가 잘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온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운 학교는 선정이고요. 숭실은 초반에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걸 어머님들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숭실 이건 선정 이건 모든 학교를 떠나서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 막 들들들 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걔가 한번 쳤는데 별 반응 들었으시네요. 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다 실패하시죠?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합니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 영어는 단어다. 아시면서 왜 실패하죠? 그렇죠. 인풋이 있으냐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노력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다 까먹어요. 그게 정말 속상한 거죠. 얘들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자, 얘들이 안 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맞춰주면 되나요? 맞춰줘야죠. 내가 어느 때 이제 애들처럼 뭐 이렇게 매들고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계속 밀당을 하면서 경계선까지 밀어붙였다가 튕겨 나갈 것 같으면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계속 튕겨 나가지 않는 선까지만 밀어붙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학원에서 이렇게 단어 시험 보면 그거 나라보죠.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는 항상 탈락이라 손들어 보십시오. 과연 계시나요? 안 계시죠. 왜 안 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암기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나서 바로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단기 기억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액세서리가 아닌 이상은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 측도 대부분 다 넘어가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놈 산좋고 물 좋은 대학 가지 않겠지? 매연 많은 이런 학교 가겠지? 뭐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단어, 뜻, 그걸 방금 보고 쓰니까 거의 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시간 나면 갖고 와서 이렇게 다른 걸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어 공부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건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학원에서 단어 맞은 개수가 통보가 오면 그걸 영면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 주는 거지 절대 아이들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저희랑 같이 호흡을 맞추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략적인 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단기 기억으로 시험 보게 하는 건 컷. 어떻게 해서 컷.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시험을 보게 하셔야 되고 틀린 게 중요해요. 틀린 게. 많이 맞는 것보다 단위 시험 봤을 때는 틀린 게 중요합니다. 틀리면 또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숭실고 단어 시험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어 하나의 뜻 하나 쓰는 거 데스크 책상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못 써먹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단어 있으면 뭐 파생하나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문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휘 관련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숭실고 어휘 비중은 35점에 42점. 선정고도 어휘 비중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점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단어 하나에 뜻 묻는 시험이냐? 아닙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를 몰라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어는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학원 측도 그다음에 어머님도
예비 고1이라고 하면 아직 동기부여가 덜 되어 있으니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학원 편에 좀 서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지금 예비 고1 희망적이고 되게 많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영어 관련해서 가장 힘든 건 역시나 단어예요. 숨 쉬고 커리를 잘 따라가는 아이들은 3학년 때 학원 안 다녀도 될 거예요. 정말 그 어휘력을 다 소화해냈으면. 지금 현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어휘력만 되어 있고 어휘력만 되어 있어도 기본 2등급 나옵니다. 물론 듣기를 다 맞는다는 걸 전제하에요. 근데 그 어휘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다 점수가 계속 거친 말로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할게요. 학교 내신. 실력일까요? 노력일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학교 내신 노력입니다. 수능은 실력이에요. 내신은 노력입니다. 10번 본 아이가 20번 본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내신은 노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를 30번을 봤어. 근데 친한 친구 누구보다 못 봤어. 뭐 때문일까요? 영어 과목 말씀드린 거예요. 자, 30번 본 아이가 10번 정도 본 아이를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 이기고 있어요.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단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는 똑같다 하더라도요. 영어 지문에 시험 나올 만한 부분을 다른 어휘로 대체시켜요. 그러면은 기본기가 약한 아이들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선택지에서 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열심히 공부했지만 해도 불구하고 또 오답을 고르게 돼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이 해두면은 그거 상대 편해요. 다른 과목 주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은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메가스터디를 3년 근무했었는데 재수생들 아시죠? 제가 영어과 팀장이어서 단어 시험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표지어 하나의 뜻만 쓰는 그냥 단기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봤던 아이들이 제 시험을 처음 보고 깜놀? 점심시간 때 지시 보는 아이들이 한 70몇 명이 됐나요? 지시자들이 많으면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원들이 와서 선생님 좀 쉽게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랑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원 행정을 마비시키는 게 주 업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요, 그 애들 단어 관리 정말 치열하게 할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목 공부 못하게끔 괴롭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튕겨서 나가기 직전까지 밀어붙였다가 튕겨서 나갈 것 같으면 살짝 꼬리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이야기 좀 진정성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노련합니다. 재수생들 오래 가르쳤고 재수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꼼꼼함이 덜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꼼꼼함을 지나서 소심합니다. 잘 삐지기도 해요. 그런 게 아이들 관리의 접목이 되면 아이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요 아이는 돌아옵니다. 저도 큰아이 사춘기 좀 심하게 왔었고요. 뭐 조폐기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이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십권 안에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무서워라. 저는 강정이 노련하지만 소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제할 만한 아이를 또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마음을 좀 많이 10분 이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말 혼자 있을 때 말 잘 안 하죠. 제가 다른 사람들 말 잘하는데 학부모님들이랑 수다도 많이 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내신 결실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쿠미의 관리는 아시죠? 좀 약간 무식할 정도로. 근데 조금 아이들과의 호흡도 중요하니까요. 그것들은 잘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문 한 몇 개만 갖고 나갈게요. 네. 무슨 학교 관리하실 거예요? 저요? 저는 뭐 고3하고요. 예비고1 상위반 관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3 충암 담당하실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저희 영어과 팀장이 따로 있긴 한데요. 저희 영어과가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아이들이 도움이 되게 할 거예요. 다른 과목 죽여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과목과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좀 애매하긴 해요. 수능은 절대평가고 내신은 상대평가다 보니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 하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되면은 신경은 쓰이는데 빨리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괜한 불안감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해서 네. 학원에서 이제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 구두를 시험을 가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일단 어머니 그 부분은요. 아이랑 타협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학교 시험은 잘 되는데 네. 고등 영어를 할 때 이렇게 스페링을 쓰고 이런 걸 너무 잘 못 외워가지고 그게요? 네. 고등학교 시험은 그 철자 문제가 안 나와요. 서술형이 나오잖아요. 소수 단어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고등 영어를 할 때 학원 측에서 영어를 얘기하고 얘는 한글때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나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오랄로 추려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지필고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영어치 다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그 국어치가 아닌 문어치에 익숙해져야 돼요. 활자에 익숙해져야 돼요. 쓰는 건 괜찮은데 예. 근데 그 스페링은 안 쓰고 한글때는 쓰는 단어가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술련에서 단어가 8개, 9개 정도 나와요. 좀 무난하게. 그래서 그 쉬운 학교들은 그거를 그냥 재배열만 하면 돼요. 그건 쉽잖아요. 솔직히. 영어의 그 단어들 조합되는 원리만 알면.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하면 단어 하나를 추가해라. 그 다음에 어형에 맞게끔 고쳐라. 그러니까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조건 영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술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조건 영작. 조건을 3개 내줍니다. 그걸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다음 단어를 그냥 10개 주고 10개만 써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7개를 주고 하나 추가해라.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왔으면 그리고 중3, 고1이니까 1년 정도 레벨이니까 뭐 이런 걸 가만히 주셔야 되는데 학교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스프링 쓰는 게 싫어. 이거나 나는 뭐 이렇게 파생어 외우는 게 싫어. 이런 걸 다 계속 그래 너 싫어하니까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싫어지기 전에 그거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화로서 풀어나가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학부모랑 같이 만났는데 전 상담할 때 같이 봅니다. 아이랑 학부모 같이 만났는데 이렇게 계속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성적표랑 다 시험 갖고 오게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어 상담만 했는데 보니까 수학을 잘해요. 얘가 학교 내신에서도 이 찍고요. 모의고사 1 나오고 그러면 말 끝난 거예요. 그 아이는 영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고 게으른 거예요. 이과 성향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계속 방치를 해요. 네가 싫어하니까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양지로 끌어내야죠. 계속해서 그 음지의 생활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뭐 이렇게 양을 좀 조절해 준다든지 왕고를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끌어내오는 건 맞아요. 왜? 고등학교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톡이나 이런 걸로 뭐 계획평자 보내봐 뭐 이거나 뭐 이렇게 툭툭툭 던져줘요. 던지면은 싫으면 너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욕심이 났어요.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욕심이 났어요. 이런 아이를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원격으로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물론 학년이 예비 3학년이에요. 그래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뭘 싫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해서 끌어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되면 한번 만나볼게요. 또, 네. 아이가 중3인데 네. 내신이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가 조금 네. 80점대 후반이 되거든요. 고1 모의고사를 보면 네. 그것도 80점대 후반이 나와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고1 모의고사. 고1, 2 정도 모의고사 보면 3, 4, 5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네. 보는데 그 모의고사를 2학년이나 2학년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80점대 나온다. 80점대 모의고사. 후반이 나오는데 네. 내신도 80점대 후반이 나왔거든요. 중3인데도. 중3인데 80점대 나온다. 네. 근데 모의고사를 뭐 어떻게 보면 좀 잘 보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연습하면 가능해.
예, 모의고사는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한가고 되게 영어가 좀 떨어지고. 아 그래요? 아이 너무 잘하네요. 아 이름이 뭐예요? 제가 만나볼게요. 잠깐만.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2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빨리 끝낼게요. 자, 아 괜찮나요? 아, 네. 모의고사를 저 지금 수업 너무 많이 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수학생들 고생 말씀 많이 하시니까 나는 짧게 해야지. 엄청 힘드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똑같이 수학이 보면 아까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지고 이 설명이 오래 못 간다. 나는 하고 뛰쳐나갈 것 같았는데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안 닦는 것도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2등급 80점대 2등급이잖아요. 저기에는 몇 개의 등급이 혼재되어 있을까요? 3개. 그렇죠, 3개. 맞아요. 1, 2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시험을 봐서 늦게 하다 돌면 모를까? 2, 2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2등급 안에는 2등급도 있어요. 근데 3이 운 좋게 더 맞아가지고 2개 더 맞아가지고 2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따라 신내림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니 4등급은요. 여기 4등급 60점 되잖아요. 영어를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모의고사 4등급 나왔다.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진짜로. 그냥 만약 학원을 다녔었다 그러면 과소비 하신 거예요. 저처럼. 저희 그 아이가 그랬거든요. 저 진짜 청담 공부하면서 꿈에 부풀었었어요. 그래.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보내면 뭐가 좀 퍼나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2등급 안에 3개 등급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아이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움을 지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2등급이 잘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 내신 1등급 따려면요 보통 12등 정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인원 많은 학교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등급. 자 제가 재미는 아니고요. 저기 강서 쪽에 명덕 외고를 명덕 외고랑 대일 외고랑 같이 수업을 해봤는데 물론 같이 수업이 안 돼요. 명덕이랑 대일은 현지 차이입니다. 명덕 외고 수업을 해봤는데 거기 아이들이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진짜 뒤에서 몇십 명 빼고 다 1등급이에요. 다. 서초동 세화고등학교도 영어 세거든요, 내신이. 거기도 애들이 거의 대부분 1등급입니다. 근데 걔들이 이제 내신을 들어가면 이렇게 다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여기에 잠깐 그날은 기뻐하시더라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았네. 이거 나중에 또 크게 느끼시는 것보다 지금 맞으신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다 버리십시오. 탈중 하셔야 돼요. 탈중이 뭐예요? 대충 힌트 나오지 않나요? 탈중. 중국 일변도의 외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 끊으십시오. 이제. 새롭게 출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중학교 때 탑 끊는 아이들 있죠. 탑 끊는 아이들. 얘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잘합니다. 왜? 걔네들은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나는 특정 과목 DNA가 뛰어 이게 아닌데요. 그냥 1등 찍어본 놈들은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고공행위 합니다. 물론 하나고 같은 이런 학교를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일반고 지나겠을 때는 중학교 때 고점 찍어본 애들은 가서도 잘합니다. 이제 안 했던 애들이 이제 들어가면 더 영어가 무섭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그거는 어머니도 싸워줘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끝난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 안 끝난 아이들은 저희도 눈치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튕겨져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영어 과목이 싫어지는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재수생들 할 때는 무섭게 했는데 지금은 가르치면서 계속 눈치를 봐요. 쟤는 못 알아듣고 있어. 쟤는 나한테 화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심해가지고 나가서 반성합니다. 나의 문제점은 뭘까? 땀을 많이 흘리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을게요.
없으십니까? 네. 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숭실은 뭐라고요? 복합. 선정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래, 문법입니다. 영원 대회 가시면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시키세요.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놀게 해줘야지. 아이가 뭐 놀겠다고 하면 조금 놀아주세요. 놀아주시는데 마냥 놀렸다가는 나중에 아이 고등학교 가서 놀림 받습니다. 자, 들으시면 감사했고요. 저희 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